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복지시설과 유흥시설 등 집단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153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목포와 나주 등 서부권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3명의 확진자가 나온 목포의 한 주점 이용자를 전수 검사한 결과 20명이 무더기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외에도 복지시설과 운동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진자들에 대한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교와 교육기관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확인된 광주 지역 신규 확진자 10명 중 3명이 10대 이하였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중학교입니다. 학생 한 명이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생과 교직원 840여 명에 대한 전수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졸업식 월요일에 하는데 코로나가 지금 1학년에서 터져가지고 검사하러 가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매개로 한 집단 감염이 새해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발생한 10대 이하 확진자는 169명으로 전체 확진자 571명의 29.6%에 달하고 있습니다. 방학이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학교마다 학사 일정이 달라 다음 주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한 번 또 확진이 된 가지고 학사 일정이 좀 지체가 된 곳은 조금 더 뒤로 미뤄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다른 사유들로 인해서 며칠 뒤로 미루기도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광주 광산구의 제조업체에서도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2명의 확진자가 나와 사업장과 학교, 의료기관과 목욕탕 등 다양한 경로의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 광주에서는 86명의 확진자가 확인된 가운데 전남에서는 목포를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이어져 81명이 추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올해 설 승차권이 내일부터 3일간 온라인과 전화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 판매됩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첫날인 내일 노인과 장애인 등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매가 진행되고 12일부터는 전 국민에게 판매됩니다. 예매 대상 승차권은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6일 동안 운행하는 열차의 승차권으로 1인당 편도 4장, 왕복 8장까지 예매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전국에 있는 공공시설 중 흑자를 보고 있는 시설은 전체의 1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는 적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자구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안상혁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에 건립된 전남 장성군 홍길동 테마파크. 소설 속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민중의 영웅 홍길동의 생가가 조선왕조실록의 고증을 거쳐 복원됐습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궁장과 입체 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가 테마파크 곳곳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매년 열리는 홍길동 축제에서는 야영장도 운영돼 복합 기능이 가능한 시설로 자리 잡았고 앞으로 VR, AR 체험관까지 만들어 지역 관광과 연계하는 등 적자를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 장성군민뿐만 아니라 장성 근교, 즉 광주 지역 사람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저희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홍길동 테마파크는 저희 기존에 구성하고 있는 야영장 그리고 카라반을 참여할 수 있는 오토 캠핑장, 그 다음에 저희 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저기 청백 한옥까지 많은 분들이 체류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 대부분의 공공시설의 이용객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홍길동 테마파크의 연간 이용객은 5년째 꾸준히 20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기 건립 비용이 기초지자체 100억 원 이상, 광역지자체 200억 원 이상을 들여 설립한 전국 공공시설은 모두 880여 곳. 이 중 지난해 흑자를 기록한 곳은 80여 곳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시군에서 내려오는 운영비 덕에 간신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료 입장이고 출연금을 받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흑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상 아니죠.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곳이 많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공공시설은 이윤을 남기는 시설이 아니라는 핑계로 개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립 초기부터 사전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수익성까지 창출하는 시설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공시설 건립 시에는 지역 주민 의견들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고요. 또한 시설의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코로나19라는 특수성 속에서 이용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 주민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 관광 연계 등 장기적인 자생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대선에 가려져 전남의 지방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 속에 민주당이 새로운 정치 세력 발굴에 나섰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선에 나선 민주당이 최근 전국 곳곳에 붙인 현수막입니다.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다, 잘하겠다. 구체적인 정책 공약 대신 추상적인 구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에서 선거 분위기 전반을 좌우하는 민주당이 대선 전국에서조차 정책 대신 정서에 호소하면서 6달이 채 안 남은 지방선거 역시 묻지마 선거, 깜깜이 선거 구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현수막을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 게 아니고 정책을 내걸어야죠. 지역에 정책을 내걸고 그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책선거로 갈 수 있도록 공당이 책임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에게도 지방선거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방선거 기획단을 통해 공천의 방향, 여성 청년의 정치 참여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정치 신인과 현역 정치인들 간의 대립 구도를 경계하며 표면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대폭 물갈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의 등용문을 넓히겠다는 건 그만큼 현역 선출직에 대한 평가를 엄격하게 할 거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나 또 행정 수행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부분들을 저희 기획단이 좀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현역 광역의원은 자치단체장 선거로, 기초의원은 광역의원 선거로 대거 체급을 올려 선거에 나서는 등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전남의 세대 교체와 지방정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